여러분들 암 환자들이 항암을 하고 난 다음에 냉탕에 들어가면 거의 죽는 것보다 힘들어요. 칼로 째는 듯한 그런 통증이 생기는데요. 단 몇 번만 하고 나면 그 현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암 후유증이 사라지고요. 같은 항암을 했는데 훨씬 빨리 회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문 힐링센터의 한의학 박사 김동석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의 건강 비결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요, 냉온욕과 복식 호흡입니다. 매일 아침 그래서 그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곳 화순온천인데요, 제가 출근하기 전에 항상 들리는 곳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 됐는데요. 오늘 영상 찍기 위해서 좀 더 빨리 왔는데요. 7시면 문을 연답니다. 이곳 화순온천은요, 특히 유황온천입니다. 유황온천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피부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임상을 하면서 피부 질환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제가 특별한 처방을 하지 않고 이곳 화순온천을 소개한답니다. 그래서 처방도 안 하고 특별한 치료도 안 했는데 굉장히 호전돼 가지고 저한테 많이 연락이 와요.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칭찬을 받는 곳이기도 하는데, 이곳에서 냉온욕을 하니까 제 피부 보세요. 너무 좋아요. 주위에서 피부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마도 제가 냉온욕을 이곳 온천에서 화순온천에서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화순온천은요, 담양의 남쪽 끝 그리고 화순의 북쪽 끝에 위치해 가지고 화순과 담양의 경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순이나 담양에 이렇게 왔다 그러면, 특히 피부가 좋지 않다 그럼 꼭 화순온천은 들려보시길 권하고요.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날마다 이렇게 하니까요, 뭐가 좋냐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가볍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피부도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아침 일찍 오면 어떻게 아침은 먹고 다니느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인은 먹는 것이 부족해서 질병이 생기는 것보다는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먹고, 자연 환경이 오염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몸에 노폐물이 많이 발생해서 생기는데요. 여러분들 간헐적 단식도 굉장히 제가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노폐물을 없앨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요, 현대인의 모든 질병은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한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음양의 균형이 깨질 때 질병이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음과 양은 쉽게 얘기하면 하늘과 땅,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밤과 낮, 교감신경과 나누어 보는 어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중요하거나 어느 하나가 더 많은 게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항상성이 유지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균형이 깨진다 그러면 많은 것을 덜어주고요. 어느 한쪽이 이렇게 부족하다, 그래서 균형이 깨졌다 그러면 부족한 것을 보강해 주는 것이 치료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너무 실한 것은 덜어주는 사법을 쓰고, 부족한 것은 보강해 주는 보법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생활은 교감신경이 너무 과항진돼서 오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과잉된 영양상태 또는 오염된 어떤 환경에 노출됐을 때 노폐물이 이렇게 발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노폐물 처리는 부교감신경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질병을 치료하려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요법으로 명상과 호흡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걷는 어싱, 그리고
림프 마사지나 어떤 혈액순환을 개선을 시켜주는 요법들을 쓰면 되는데요. 특별히 림프 마사지와 함께 냉온욕이 대표적입니다. 냉온욕은요,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율신경 기능을 균형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냉온욕을 반복하다 보면 일단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반복으로 자율신경계에 특히 말초혈관과 림프순환에 어떤 도움을 많이 줘서 질병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냉온욕은 혈관과 림프 간의 밸런스를 잘 회복시켜주는 대표적인 요법인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언급되는 대부분의 냉온욕은 니시의학을 근간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풍욕, 또 붕어운동, 모관운동 역시 니시의학에서 소개하는 운동법인데요. 척추의 좌우의 어떤 균형을 교정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개선하고요. 위장 기능이나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니시의학은 한때 의사들이 반대도 했었지만 실제 임상에서 특히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말기암 환자의 생존율이 현대의학은 보통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니시요법을 통해서 보조적인 요법을 해보니까 생존율이 무려 80%나 된다는 결과에 대해서 니시의학을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시요법은 여러 암병원에서 특히 난치병 치료의 보조적인 요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온욕을 할 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탕은 20도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요. 보통 16도에서 18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온탕은 40도에서 42도가 좋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서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냉탕, 온탕, 냉탕, 온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냉온욕을 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려면 냉탕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온탕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한 점 많잖아요. 사실 냉탕부터 시작해서 냉탕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총 7, 8회 반복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7, 온, 8, 냉이라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7번은 따뜻하게, 8번은 냉탕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냉탕 3번, 온탕 2번 정도로 시작해서 한 5회 정도로 하다가 적응이 되면 횟수를 좀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냉탕에 처음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수위도 힘들지만 냉탕에 갔다가 다시 온탕에 따뜻한 데 들어가면 어때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굉장히 온몸이 가렵고 뭐가 벌레 기어가는 느낌이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몸이 안 좋을수록 그 시간이 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시작해 보면 내가 몇 분이나 몇 초나 몇 분이나 그런 현상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고요.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왜냐면요, 정맥과 동맥의 모세혈관이 다 적응이 되면서 탄력성이 회복되면서 금방 적응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예요. 또 한 달 이상 해보면 아예 그런 현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임상을 하지 않습니까? 암 환우분들과 이렇게 지낸 지도 벌써 15년이 돼 가는데요. 여러분들 암 환자들이 항암을 하고 난 다음에 냉탕에 들어가면 거의 죽는 것보다 힘들어요. 칼로 째는 듯한 그런 통증이 생기는데요. 단 몇 번만 하고 나면 그 현상이 사라집니다. 또 항암 후유증이 사라지고요. 같은 항암을 했는데 훨씬 빨리 회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들도 냉온욕을 실시하는데요. 냉온욕을 할 때 냉탕 1분, 온탕 1분 이렇게 번갈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 1분이냐 하면은 혈액이 심장에서 온몸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 25초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분당 3회 정도 체순환을 하게 되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덜 되고요. 정맥과 동맥의 모세혈관의 탄력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경험상의 가장 효율적인 시간입니다. 보통 아까 냉탕에서 시작해서 냉탕으로 끝내는 것을 권하지만은 너무 고령이라든지 혈관 질환이 있거나 체력이 너무 극도로 이렇게 약한 경우에는
온탕으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온탕에서 시작해서 온탕으로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곤욕을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식사 직후에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심장에서부터 먼 곳으로부터 물을 접촉을 하면서 충분히 또 몸을 풀어준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온탕은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최대한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작용이 더 강합니다. 냉탕에서는 체액이 산성으로 더 기웁니다. 그리고 온탕은 반대이고요. 그리고 온탕에서는 알칼리성으로 기우는데 내곤욕을 하다 보면 체액이 중성 내지 약알칼리로 개선됩니다. 이 내곤욕은요, 과거에 정주영 회장 아시죠? 뭐 다른 보약 많이 있겠지만 정주영 회장이 자신의 건강법으로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 아주 건강법 중에 하나입니다. 냉탕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는데요, 몸을 가볍게 두드러지거나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다면 내곤욕을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사우나 직후에 냉탕에 바로 들어가면 확장된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면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이때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들은 뜨거운 온탕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현기증으로 실신하기도 하는데, 이 기립성 저혈압, 그래서 목욕탕 바닥이 미끄럽다 보니까 안전사고에도 주의해야 됩니다. 내곤욕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따뜻한 물에서만 목욕을 하는 사람보다 내곤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함께 한 사람이 스트레스 호르몬, 여러분들 아시죠? 코티졸이 현격히 이렇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이렇게 윤택해졌지만 각종 스트레스나 오염된 환경,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이 자율신경의 부조화를 가져와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신경 실저증은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스스로 자율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찾아서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내곤욕이 이렇게 자율신경계의 대표적인 혈관과 림프관을 회복시키는 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머리로만 이렇게 아시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강의를 들었다면 꼭 실천해 보세요. 이런 온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목욕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온탕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딱 한 달만 해보면요, 제가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피곤하지 않고 몸이 가볍고 또 이렇게 피부도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신다는 거 저 약속하시고요. 오늘 강의가 좋았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 여러분 주위에 많이 추천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